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원장님이 올리신 건데 뼈이식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찍으신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요약하자면 치아가 빠지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기 때문에 100개 중에 90개 정도의 임플란트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 치과에서 뼈이식 하라고 하는 걸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댓글들까지 다 읽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일단 이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치아를 빼고 나면 당연히 뼈가 차오르고요. 뼈가 잘 차서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와 깊이를 가진 잇몸뼈가 있다면 굳이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이 당연히 필요가 없죠. 뼈이식이 없어도 잇몸뼈가 차오르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 뼈가 차오르는 거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죠. 지금 당장 뼈가 없으니까 뼈이식을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어떻게 뼈가 형성되겠다 예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댓글에 나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 했는데 나 사기당한 거야? 너무 화나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제가 치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댓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면 댓글에 나와 있는 특정 치과들이 있거든요. 플란트, 치과, 치과 이런 치과들인데, 이런 치과 갔더니 치과 의사랑 상담도 못 해봤고 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다 설명해 주더라. 그리고 뼈이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다. 맞아요. 사실 이 영상 찍었던 원장님도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거예요. 38만원짜리 임플란트 광고를 보고 임플란트 하러 가면 100% 뼈이식을 해야 된다고 들으실 겁니다. 그런 치과 가면 솔직히 들어갈 땐 내 두 발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나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욕먹는 치과들이고요. 저런 치과들에서 하신 게 아니면 사기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뼈이식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뽑고 나면 잇몸뼈는 자연스럽게 차오릅니다. 건강하게 차오른 다음에는 잇몸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임플란트 수술할 수 있어요. 뼈 형태가 임플란트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뼈이식 필요 없죠.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뼈이식 안 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99%의 원장님들은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1%의 원장님들이 자꾸 뼈이식이 필요 없는데 뼈이식 해라 강요하는 거죠. 이런 치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원장이랑 상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들이 진단도 내리고 치료 계획도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과에 가신 환자분들은 치과 의사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비용 상담은 실장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치료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설명은 당연히 치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치과 운영 방식일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 치아가 빠진 후에는 잇몸뼈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차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뼈이식 없이도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치주염이 너무 심했던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뼈가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고 나서 바로 뼈이식을 해주면 뼈이식을 안 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뼈가루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뼈가루를 집어넣으면 이게 가루가 뼈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뼈가루들이 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 뼈가루 주변으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뼈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뼈를 만드는 거죠. 가루처럼 흐트러지는 뼈가 아니라 진짜 단단한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염이 심했던 자리는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 주위로 뼈가 많이 녹았어요. 임플란트 주염이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상태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제거 후에 뼈이식을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보니까 뼈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앞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 무조건 뼈이식을 합니다. 왜냐면 임플란트 앞쪽으로 2mm의 뼈가 필요한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워낙에 얇아서 이 2mm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잇몸이 까맣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니 임플란트 할 때 무조건 뼈이식을 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고 결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니 빠진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앞니 굉장히 얇거든요. 2mm, 3mm도 안 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럴 때는 잇몸의 두께를 넓혀주는 전략, 즉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늘려주냐? 뼈이식으로 늘려야죠. 그리고 좋은 뼈이식 재료를 사용하면 수직적으로도 늘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수입산 뼈이식 재료인데
보통 이런 뼈이식 재료를 이용하는 수술은 부위당 비용이 한 100만 원 이상으로 일반적인 뼈이식 비용보다 훨씬 비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뼈이식은요 치과 의사마다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뼈이식 하고 나면 엑스레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뼈이식 재료가 방사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뼈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특히 상악동 거상술을 한 자리는 동그랗고 하얗게 보여요. 이 부위가 기존에는 이렇게 얇았다가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렴한 임플란트에 혹해서 광고 보고 치과에 가시면 100% 뼈이식합니다. 진단도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싫은 분들은 가지 마세요. 이런 데는 뼈이식이 필요 없어서 뼈이식을 안 한 곳에도 뼈이식 했다고 사기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는 뽑고 나면 3개월 이후부터 뼈가 자연스럽게 차오르고요. 충분히 차오르면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이 심해서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해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뼈이식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딱 좋은 위치인데 나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이럴 때도 뼈이식을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생존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뼈이식이라는 과정이 사실 엄청 생소한 과정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많으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아직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